여보세요? 연락됐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연락드린 KBS 신지혜입니다. 저희 이제 네. 방송으로 네. 인터뷰를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일단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영상에서 뵙기도 했는데 네. 언제 어떤 부대로 참전하셨고 어떤 역할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살짝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육사단 7년대인데요. 네. 인천 상륙해가지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수복되면서 춘천도 수복이 돼서 네. 이제 학교에 이제 등교했는데, 결혼 선생님이 전교생 운동장 집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에 다 모였는데, 그 장교 두 분이 와가지고 학도병이 필요한데 학도병이요? 네, 학도병. 그래 지원할 사람 손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온 전교생이라 그때 고등학교가 처음 생기던 해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죠. 네. 그러니까 결혼 선생님한테 네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사람만 선출해달라고, 노래 잘하고 언변 좋은 사람 4명만 선출해달라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4명이 선출돼가지고 이제 정원부에서 활동했죠. 정문부에서 활동하셨다고 하셨네요. 네. 그러면 어떤 역할을 좀 하시는 건가요? 네, 정원부 버스에서 네. 네, 그 방송하고 수복지구에 가서 저기 포스터 붙이고 또 통일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최전방 뒤 따라가면서 그냥 압록강까지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같이 가신 거구나. 전쟁터를 그냥 최전방을 다니신 거예요. 네, 최전방에서 활동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기숙 할머님?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17살 되던 해죠. 너무 어리다. 17살, 너무 심지어 어리다. 고등학교 네. 1학년이요. 네, 근데 1학년. 집안에서 반대가 있을 법도 했을 텐데 네. 그런 건 없었나요? 처음에는 반대했죠. 네. 그런데 나라에서 필요하다면 가서 가서 활동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피난 생활하면서 네. 이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힘이 된다면은 나가서 일하라고 허락하시더라고요. 네. 또 우리 선생님의 의지도 그렇고 가족분들의 지원도 있었네요. 네, 그럼 네. 그 처음에는 반대했죠. 그런데 네네. 이제 네. 그쵸.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여자군인 여성 학도병의 존재가 굉장히 좀 생소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어려움은 그때, 없으셨어요? 네,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정은부에서 뭐 할 일이 이제 그 춘천 방송국에 아나운서 2분 여자 네. 아나운서 2분하고 미대생 2, 또 고등학교 학생 하나, 그리고 우리 4사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4사람, 네. 그리고 사범학교 우리보다 1년 선배인 사범학교 여학생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정은부 버스에서 네. 그 방송하면서 포스터 그려서 붙이면서 통일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쭉 북진한 거예요. 그럼 군대 내에서도 되게 응원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버스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그 정은부 대장님하고 저기 과장님하고가 이제 가끔 와서 지시하는 거 그것뿐이고 우리는 이제 그 버스에서 주로 생활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수복지구마다 다니면서 그쵸. 방송하고 포스터 붙이고 주민들 이제 통일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니까 안심하고 네. 집에 돌아오라고 주민들 위해서 방송 계속하면서 그럼 포스터 그렇게 붙이면서. 네. 수복지구를 계속 다니셨다고 했는데 전쟁에 어떻게 보면 참상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거잖아요. 좀 두렵거나 후회됐던 적도 있을 법한데 그런 적 없으셨어요? 압록강까지 가면서 후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할 일 열심히 했어요. 압록강까지 그렇게 가시면서 되게 마음 아픈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가면서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차 안에서 주로 방송하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포스터 그려가지고 네. 이제 저 수복지구마다 이제 그 다니셨으니까. 포스터 붙이고. 근데 선생님 그리고 민간들은 못 봤어요. 피난 나가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고립되신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좀 상황 설명해 주세요, 그럼. 아니 압록강까지 가면서 고립된 건 없고 네. 그 인민군 폐장병들이 산에 숨었다가 네. 우리 버스에다 그냥 총 쏘고 지뢰도 터졌고 그런 거는 한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아나운서 한 분은 팔도 다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버스도 한 번 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압록강까지 그냥 그때는 네. 물 밀듯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되게 두렵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상황이셨을 텐데도 그만큼의 의지와 어떤 그쵸. 응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나라를 그러면- 위해서 우리 힘이 된다면은 네. 그저 모든 일 잘 감당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없었어요. 언제 집으로 다시 오셨어요? 집에 온 거는 2월 초인가 그래요. 2월 그러면 초, 네. 몇 개월 정도? 9월 말경에 갔다가 네. 2월 초에 왔어요. 그때 집에 오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좀 안심이 되고 하셨나요? 집에 오니까 그때 일사후퇴 때 가족들은 피난 가고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네. 가족분들도 못 만나셨겠네요. 근데 집에 네, 오셨는데도. 그러면서 이제 수복되면서 만났죠. 수복되면서 다시 만나셨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잘 겪지 못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그렇죠. 이거를- 압록강까지 갈 때는 아무 그런 거 없이 가서 압록강까지서 이제 평화 통일됐구나 하고 대한민국 만세도 부르고 그냥 너무 기뻐서 뛰었죠. 네.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비상이 다시 걸린 거예요. 네. 중공군이 평양까지 벌써 점령했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중공군 포위망에서 남쪽으로 그냥 행군했죠. 그러면- 행군하면서 네.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죠. 진짜 고통스럽죠. 네. 그러면- 다니고 나지고 행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밤에는 그냥 북한에는 그때만 해도 추웠어요. 그러면은 밤에는 아주 겨울이니까. 캄캄해 옆 사람도 안 보여요. 근데 산으로 이제 행진해야 되니까 평지로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붙잡고 산도 올라가는 거예요. 손 놓치면 거기서 나고자 되는 거예요. 못 찾아요. 길을 캄캄해서 잃어보니까 보이질 너무 않으니까. 어두워서. 네. 네, 어두워서 옆 사람도 안 보여요.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는 앞에서 중공군이 있다고 그러면 또 정지했다가 또 가다가 어느 골짜기 가다가는 또 막 발에 뭐가 밟히고 걸치고 그래요. 그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국군 전사한 아이고. 국군들의 시체예요. 그런 거 한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밤이고 낮이고 산을 타고 남쪽으로 오다가 평안북도 시촌 시촌하고 강계 그 사이에서 중공군의 습격을 받았죠. 네. 골짜기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양쪽 산에서 그냥 금방 나팔 소리,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막 총을 내려 쏘는 거예요. 중공군이. 총알이 네. 총알이 비오듯 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앞사람 뒷사람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총에 맞겠구나 하고서 옆에 산으로 기어 올라갔죠. 한참 기어 올라가다가 기어 올라가는데 총소리가 멎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산 위에서 그냥 뭐 썰라썰라 하면서 요란하게 떠들어요. 중공군들은. 그래서 떠들면서 산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바로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그래서 죽은 척하고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나를 못 봤는지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갔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냥 한없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한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떠드는 소리는 멎었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는 나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하니까 그 가랑잎 소리가 발자국 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 있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밤낮이고 그냥 자지 못하고 행군하고 하다가 그냥 한참 잠이 들다가 하도 추워서 깨보니까 앞도 안 보이고 캄캄한 밤중에 비바람이 치는데 그 한겨울에. 사시나무 떨도 떨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멎어요. 네. 그래서 막 떨다가 멎으면 죽는다는 그런 걸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캄캄한 밤에 그냥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하면서 뛰었어요. 그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다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있었는데 멀리서 타고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 내려가면 집이 있나 보다. 네.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으나 내려가서 잡혀주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캄캄하니까 그때 못 내려가지고 이제 날이 조금씩 밝는 것 같아서 이제 그때 그냥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오막살이 집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일자 집이에요. 네. 안방, 옷방 있는. 그런데 북에 불이 지펴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 앞에서 불 쬐겨 있는데 할머니가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벌써 그 이제 전쟁에서 그렇게 그 경황을 아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내가 또 거짓말 했어요. 인민군 의용군으로 왔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그러더니 고구마 삶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냥 따뜻한 방에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이제 깨보니까는 옷방에서 신음소리가 나. 그래서 할머니 저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군이 총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간다고. 그냥 나도 여기 있다가는 또 잡히겠다 싶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왔는데 그 산골짝에 개울이 흐르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셋이 손을 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들도 아마 나같이 핫도병으로 왔다가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래서 반가워서 만났어요. 만나서 어디서 왔느냐고. 난 춘천여고에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나왔다고 그랬더니 나는 함흥여고 2학년인데 함흥여고 북한 함흥여고에서 왔군요. 인민군 의용군으로 왔다 그래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해.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자고. 자기는 의무대에서 일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부대를 다 가르쳐 주더라고. 자세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같이 가서 이제 중공군하고 상대해서 싸우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가서 전쟁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그 여자들 셋하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다가 인민군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서 잡히면 이제 끌려가서 문처 받는 거예요. 신문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가 북한에서도 제일 유명한 위슬사령부라고, 위슬사령부 발지산 본부대예요. 그러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고초를 좀 그렇죠. 겪으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사흘 동안을 신문을 받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답변하고 그랬더니 막 총으로 쏴 죽인다고 위협하고 바른 대로 말하라고. 그런 걸 끝까지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통과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제 엄청나게. 거기 있는 동안에 국군 포로는 무조건 그 나무에 묶어놓고 총알이 아까우니까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나는 그 광경을 도저히 못 보니까 방에 가서 그냥 엎드려 있었죠. 그런데 그냥 그 고통을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나도 그쵸. 만약에 그게. 들키면은 저 사람들 같이 저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밥도 못 먹고 떨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그렇죠. 여기서는 신사를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끝까지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 국군인 거를 숨기시고 네. 그 함흥여고 친구가 알려준 대로 말씀하셔서 잘 풀려난 거죠? 의원군으로 왔었다고. 너무 그렇죠. 다행이네요. 지금 네. 사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은데 그동안 이걸 네. 숨기고 지내셨다고 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네. 다 알죠. 내 주위의 사람, 가족들, 뭐 우리 학교 동창들 다 알죠. 그런데 이제 내가 결혼하고 네. 애들 낳고 이제 살면서 애들한테 얘기 안 한 것뿐이죠. 그게 왜요? 내가 살면서 그때 그 일을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얘기 못한 것뿐이지 그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자녀분들한테도 말씀하시고 또 연순 할머님 그때 당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연순 할머님도 만나셨잖아요.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그분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분은 뭐 청주 분이에요. 네. 근데 처음 봤죠. 이번에 촬영하면서 처음 봤어요. 처음 보니까 좀 반갑던가요,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학교 다니다가 그분은 여군으로 입대했더라고요. 학도병이 아니고, 네, 여군으로, 네, 20살쯤에 입대. 가셔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그분은 학도병이 아니고 군인으로 갔어요. 네, 맞아요. 여군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네, 네. 할머님 저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네. 다큐멘터리 찍기 전과 후 할머님의 일상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게 뭘까요? 저한테 변화된 거요? 네. 뭐 변화된 건 별로 없고 네.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연락 많이 그것 오지 때문에 않아요? 알고, 네. 네, 너무 그냥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뿌듯하셨겠어요. 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게 너무 고맙다고 맞아요. 감사하다고 네. 다들 인사하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88세니까 어, 여기저기가 다 망가지고 아파요. 그렇군요. 그래도 오래 건강하시고 네.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연락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참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네. 이제 학도의용군, 여성 학도의용군 학도의용군. 1기로 자원 입대를 6.25 전쟁에 자원 입대를 한 정기숙 할머니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